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한 것도 복습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오늘 너무 리뷰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기획력에 대해서 처음에 했죠?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획이 무엇이고, 기획적 마인드가 무엇이고, 그래가지고 사례 같은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성공 케이스, 실패 케이스 보고, 여러분 이제는 이제 암기가 돼야 돼요. 네, 그죠? 리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MEC니 뭐 이렇게 몇 가지 모델을 보고 도예하는 거. 네, 도예하는 거는 꾸준히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일단 도예가 익숙해지면은 뭐 생각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전략적이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게 저희 그 애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도예적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일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이 혼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누락이 많아요. 신입사원들은. 중복보단 꼭 뭔가 빠뜨려. 그게 이렇게 그룹핑하는 거. 어디까지 도예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전체를 못 본다고. 네. 전체를 못 보고 이만큼만 보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도예를 잘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일단 기획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고하는 거가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시간에는 기획 정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가 뭐예요. 카인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죠. 카인즈는 여러분 종종 이렇게 두들겨 보세요. 계속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연습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 강의 중간에 전략 정보 하시는 분도 강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한 15년 하신 분도, 그분 말도 그래요. 정보, CI를 얻으려면 연습밖에 많이 필요가 없어요.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충분하게 그걸 파악하는 법, 감이 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How to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몸에 배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툭 치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업계에서 그냥 종사자가 아니라 컨설턴트, 전문가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전문가 마인드가 없으면 아까 제 친구 말한 것처럼 박사학위 받고 보쌈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운 게 우리가 이제 뭐였어요? 전략에 대해서 배웠죠? 네? 전략이 어떤 것이고, 뭐, 전략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또 살펴봤죠, 쭉.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의력에 대해서 배웠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창의력. 제가 이제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기획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획력은 연습 문제 많이 풀고, 많이 하면은 늘어요. 창의력은 정말 습관으로 많이 이렇게 몸에 배이게끔 하셔야 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창의력을 막는 10가지를 적어 놓으시면서 매번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보면 머리가 있죠? 비 안 오면 이렇게 마른 땅처럼 짝짝짝짝 갈라진다고요. 그때마다 생각을 하시면서 언제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 생활 일을 하다 보면은 원웨이로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가 어때서. 그때마다 10가지,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계속, 머리에다가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땅이 비옥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획력, 창의력, 두 가지 엔진을 달면 그 다음부터 기획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기획서를 쓰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책에서 보고 서점에서 이런 데 가보면은 플래닝 아키텍처에서 맨 위에 있는 인텐스만 배우는 거예요. 뭐 하면 타이틀을 어떻게 하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정보의 빙하로도 비유를 하면서 봤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거, 그 아래에 있는 거, 근본적인 걸 모르면 계속 읽어도 자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 수업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를 제가 먼저 안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기획서 어떻게 쓰면은 잘 쓰고. 그러나 이게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써지는 거는 일단 머리는 아는데 손발이 안 움직인다는 그거는 완벽하게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텐스 뿐이 아니라 플래닝 아키텍트에서 그 아랫부분 플랫폼을 짜는 거, 그다음 믹싱을 하는 거, 네? 아이덴티티를 하는 거. 저번에 민 실장님은 제가 아이덴티티 하는 거 잠깐 잡아드렸죠. 그것만 봐도 아이덴티티만 어느 정도 잡아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기획서는. 그리고 인텐스를 하고 그다음 뭐였죠? 플래닝 플랫폼을 짜고 믹스를 하고 아이덴티티를 하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을 하고 인텐스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텐스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배운 거를 토대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기획서 작성의 기초 지식 플래닝 아웃풋 이제 우리가 플래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기획서와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웃풋으로는. 자, 기획서의 특징. 여러분, 한번 이거는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거는 매번 물어보면서도 했죠. 왜 nothing이냐, something이냐. 왜 one-way이고, 프레젠테이션 two-way이고, 텍스트 앤 이미지로 돼 있고, 이건 오럴로 돼 있고, 라이팅 스킬이 필요하고, 이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한 거고요. 이건 unlimited하고 이건 limited하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저희가 수업을 했으니까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여러분이 머리로 아니까 이제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이걸 뭐라고 하죠? General document 이런 거를 또 서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행정양식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래닝 다큐멘트는 말 그대로 기획서예요. 제안서도 여기 들어가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 쭉 보시면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건 또 다른 이유로 필요한 거고요. 또 이것도 또 제안 전달용이고요. 기획서는 자, 서식이나 이건 현재형이고요. 이건 미래형이고요. 표준화 이거는 개별화, 차별화. 의무적이고요. 이거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도 되고요. 공문서, 사문서가 공문서로 바뀌는 케이스고요. 자, 기획서의 목적의 분류도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기획서를 쓰고 제안서를 쓸 때 목적이 뭐냐? 저번에 제가 이거를 혼동을 하면은 몇 장 써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두껍게 써야 되느냐, 얇게 써야 되느냐. 왜냐면 기획서는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냥 재밌어서 쓰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플랫폼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개발용, 영업용, 상품용 목적에 따라서 기획서는 다 다르죠. 동기별로도 다르죠. 바름업, 탑다운, 인터랙티브. 자, 기획서는 이걸로 쓰레기통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왜 기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작성하는 이유도 순차적인 가이드 제공, 일괄적인 추진과 목표, 성과를 그리도록. 그 다음, 머릿속의 생각을 보관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4번째가. 큰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거죠. 큰 그림. 이 남자들도 가끔 얘기해보면 큰 그림 그린 사람이 있고요. 그만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은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좋아요. 자, 기획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이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기획을 잘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또 현재에 대한 것에 약간의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획을 잘해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기획할 의미가 없어요. 기획은 보통 문제 해결이나 개선,
그래서 기획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부터 가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어떤 사람이 앞으로만 가는 기차래요. 누가 그저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왜 민주주의를 앞으로만 가는 기차라고 비유했을까요? 만약 뒤로 가면, 그 사람이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까먹어서. 자본주의는 앞으로만 간대요. 그 끝이 뭔지는 모른대요. 부수고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된대요. 뒤로 가면 그때부터 공황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종말을 하게 될지 핵무기로 지구를 내동강이 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앞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나쁜 점도 시사점도 지적하고 이러는데 그것처럼 왜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의 발전. 네, 계속. 이제 기획도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처럼. 자, 기획의 프로세스는 궁리에서 시작해서 분석과 창조라고 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제가 이거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꼭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분석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제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했고 돈은 없고 강사비는 빡세고 어떻게 하면은 걔는 예전에 오직 교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정교수가.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면서 뭐 하겠지만 교수 자리 뭐 이런 거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세모라는 사람이 구멍이 나면 TO가 나면 세모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얻는 거예요. 걔가 되게 잘해서 얘는 별이에요. 그럼 걔는 그 자리를 못 얻어요. 약간 정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친구는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고민을 그랬죠. 어떻게 하면은 뭐 원장님한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뭘 하고 뭐 하고 그거 다 창의적으로 보쌈집을 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은 물론 기브앤테이크라 그건 없지만 그 대신 다른 꿈이 생기더라고요. 돈을 벌어서 이번에 뭐래더라? 학교를 차라리 줘버리겠다. 그럼 도대체 보쌈을 몇 개나 팔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창조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학교를 차리겠다고 하면 자기가 아무래도 박사니까 하루에 보쌈 몇 개 팔아야 될지 목표가 생기고요. 네? 몇 년에 걸쳐 몇 개 팔아야 할지 몇 개를 팔기 위해서 과연 이 시장으로 커버링 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테이크아웃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머릿속에 궁리를 해내는 게 기획이죠.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뭐 투자를 받거나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페이퍼를 써야겠죠. 그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획서의 내용 같은 부분이고,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그 기획서 쓰는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는 제가 왜 이해 안 되는지는 몇 개 설명을 해 드렸을 거예요. 자, 기획서 작성 트렌드도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해가 쉽고, 도회적이고, 디자인도 강화되어 있고,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쪽으로 더 가고 있고요. 그저께 제가 시애틀에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여기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어디서 일하냐면 그 무슨 컴퓨터 회사인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네. 그가 뭐 저번에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디어 온갖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나 뭐 미디어 소스를 가지고 그 완전히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요. 그게 미국 내에서는 요새 많이 쓰고 있대요. 그게 점점. 걔네 회사 직원이 한 100명의 정도의 사람이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세 들어오겠죠, 뭐.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거 더 빠른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규모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트렌드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자체가 약간 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획 자체도 약간 엔터테이닝적으로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키워드는 엔터테이닝이에요. 에듀케이션도 에듀테인먼트로 바뀌는 거고, 네. 즐겁지 않으면 비서도 맞죠. 네. 그렇죠. 사장님을 재밌게 해주고 회사를 재밌게 해주고 웃기는 리더가 성공하는 것처럼 엔터테이닝. 아마 컴퓨터 뭐 다 그래요. 요새는 옛날처럼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은 뭐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일하면서 해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약간 이제 지금의 키워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들레이스를 살펴봤어요. 허들레이스. 기획서의 또 다른 관점. 허들레이스랑 제가 알려드렸죠. 왜 힘든가 하냐면 무조건적 거부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 그래서 허들레이스. 자, 셀프 체크가 이거.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뭘로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그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과연 담고 있는가? 당신의 기획안을 거부된다면 어떻게 할까? 특히나 저 같은 그 컨설팅이나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가끔씩 메일이 와요. 전화나 제안서 한번 보내보지. 근데 이 말 자체가 저한테는 뭐겠어요? 저한테는 말 자체가 바로 돈이죠. 돈. 제안을 해보라 하면 제안을 하기만 하면 채택이 되면 바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저희 같은 사람한테 두 가지로 들려요. 제안서 한번 써볼지 하면은 확 짜증나는 거. 언제 써 이거? 아니면 두 번째는 기회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도 이건 뭐 아시겠지만 그 기회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봐도 뭐 특출나게 막 엄청난 아이디어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그리고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뭐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첫 봤다는 다들 좀 그래 해요. 네. 약간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 회사는 또 다를지는 몰라요. 근데 제 느낌이 뭐냐면 플랫폼을 어떻게 짜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그 고객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내 기획서가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아마추어는 기획서로만 쇼부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프로는 기획서는 수단이고 그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장치들을 같이 운용을 하는 법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좀 아시면서 이 5가지 키워드가 뭐냐? 제가 왜 기획서 그 아키텍처 하기 전에 이걸 알려드렸느냐? 이게 중요해요. 매우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동기부여 타이틀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8가지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허들레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5번째 작성 방법, 기획안에 대한 설명, 기획안에 대한 이의.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행동을 유발시켜라. 11번째, 12번째. 자, 제가 허들레이스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하필 기획서 쓰는 걸 장애물 달리기로 비유를 했을까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써도 첫 번째에서 넘어지나 11번째에서 넘어지나 기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가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최악의 계획이 뭐냐? 입찰 같은 게. 끝에서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피곤한 거예요. 1차 패스, 2차 패스, 3차 패스. 최종 2업체만 남았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떨어졌으면 시간과 노력이 안 들잖아요. 결승전에서 떨어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2등이라고 해서 2등 상을 주면 몰라. 기획 쪽에는 2등이 없어요.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거죠. 어저께 제가 저녁에 집에서 여러분 맨날 누가 보면 나 텔레비전으로 시작했는데 어저께 1시 반인가? 세계 싱크로나이즈 선수권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싱크로나이즈 보셨죠? 고장원 씨? 한 번도 못 보셨어요? 텔레비에서. 저도 가서는 못 봤어요. 언제나 텔레비에서. 그게 한 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 밑에서 뭐 이렇게 그 TV를 보신 분 한 번 남았어요. TV를 네. 어제 말고 그 전에 네. 어저께 누가 1등 했냐면 러시아 애들이 1등 했는데 걔네들 거의 다 만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디지? 스페인인가 어디가 9.8 9.9 만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해설자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싱크라는 말이 뭔지 알죠? 탁탁탁탁 맞추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가 봐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연습이야. 어마어마한 연습. 생각해봐요. 막 거꾸로 해가지고 다리만 쭉쭉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맞추겠어 사람이. 참고로 저는 맥주거든요. 자고로 깊은 곳과 높은 곳은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도 뭐 인터뷰 많이 나오는데 이 거꾸로 쓰잖아요. 그 물을 거의 수영장 물 다 먹듯이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 뭐랄까 하나 둘 셋 한 9명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와요. 그 싱크로나이즈가 탁탁 자기네들끼리 맞춰가지고 그게 안 나온다. 여러분 북한에서 하는 집단체조 보셨어요? 카드로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막 그거 보면 진짜 위대하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뭐 노동절날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이게 보면은 갑자기 막 백두산 만들고 막 김정일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북한에 가서 영국 감독이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대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집단체조 하는데 엄청난 연습이에요. 엄청난 연습. 단 몇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로 이제 자기네 국가의 뭐를 이렇게 하고 뭐 협동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PT도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PT도 단 30분, 단 20분, 단 10장, 단 20장 아주 순간의 찰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허들레이스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스포츠가 되게 좋은 종목이긴 좋은 종목인데 참 힘든 게 특히나 올림픽 단 한 번의 기회잖아요. 보통 2번 주네? 단 한 번의 기회죠. 원래 제 친구 중에 또 하나 제 친구 얘기를 하자면 제 친구 중에 군인들 학교가 뭐죠? 사관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랑 술을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군인이 돼서 제일 불행한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아니 누가 그런데 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군인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상륙작전 같은 거 있잖아요. 상륙작전 하면은 딱 하면은 이렇게 배 문이 열리죠. 그래서 털격 앞으로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털격 앞으로 팅 끝. 야 진짜 허무할 것 같지 않니?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면 연습을 못 하겠죠. 네. 그렇지 않잖아요. 순간의 찰나에 죽기도 하고요.
순간의 찰나에 뭐 장애물 넘기, 특히나 뭐 그런 거 있죠. 그 뭐지? 높이뛰기 같은 거 있죠. 네. 그건 딱 2번의 기회를 주나요? 한 4년 연습을 하는데 딱 2번의 기회 맞아요.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PT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의 찰나를 내 거로 만들지 못하면 힘든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획을 하다 보면은 앞부분은 열심히 하고 뒷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빨리 해야 되니까 하고. 허들레이스가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안 할 거면 쓰지를 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욕은 욕대로 먹을 거면 안 쓰는 게 낫겠죠. 처음과 자,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홀짝홀짝 넘어가면요, 맨 마지막까지 정확히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획서 쓰는 이 사람이 뭐 새로운 신규 시장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그래야만 신규 시장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허들레이스가 얘기하는 건 그거고, 허들레이스 팁, 카드를 한번 이용해 보라고 했죠. 자, 3시간 후에 체크, 그 다음 경쟁사의 영업 문서. 이 경쟁사 영업 문서는 꾸준히 모아놓으세요. 기회가 날 때마다. 아니면은 동종업계나 경쟁업체에다가 플락지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시던지 어떤 식으로라든 자기가 이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유리해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얼마만큼 쓰냐? 필요한 만큼. 목적에 맞게끔. 아웃풋의 문제점. 우리가 이것도 살펴봤죠? 최악의 기획서를 쓰는 방법. 제가 이때 뭘 알려드렸냐면, 보편적인 기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획서 작성법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획서 잘 쓰는 법을 갖고 있으면 돼요. 왜? 상황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도 쭉 기획서 쓰시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 되게 잘 쓰고 어떤 부분 이런 사람 되게 못 쓰는데 그 사람은 또 의외로 이건 잘하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 다 보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하려면 자기 기획 스타일이나 자기 능력에 대한 SWOT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나의 기획서 작성 고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획서 쓸 때 피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대처를 한번 것도 우리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맞춤 기획서 작성법을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한번 사례를 조금씩 봤죠. 이게 뭐가 문제였고, 이것도 뭐가 문제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쭉 봤죠. 이것도 한번 봤죠, 우리가. 케이스를 한번 쭉 넘겨볼까요? 이것도 제가 문제점을 다 알려드렸죠. 왜 문제점이 있는지. 자, 이것도. 사례를 보고 이거를 보니까 좀, 그렇죠? 이건 역작이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쭉 봤고요. 세 번째, 회식공포 탈출. 이 기획서도 우리가 디스커션을 해봤고, 네 번째 케이스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마 기획서 작성법에 대한 책은 한두 권씩 있을 거예요. 그런 책을 처음부터 커버 투 커버 보는 것보단 내가 왜 어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획서 작성법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부분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괜히 뭐 타이틀을 이쁘게 쓰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암기식 교육, 다편적인 지식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봤고, 이게 이제 제가 왜 구조학적으로 기획서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서는 젠가라고 말씀드렸죠. 개념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왜 젠가가
플래닝 기획서랑 비유적으로 설명했는지 블락, 왜 네모여야 되고, 무게중심, 그 다음 평평한 거, 그 다음에 얼마만큼 높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얼마만큼 많이 쓸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구조학적 기획서 작성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플래닝 아키텍처란 이런 개념,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개념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봤을 거예요. 이 모델에 대해서. 자, 구조는 플래닝 파워하고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파워, 플랫폼을 짜고 믹싱을 하고 아이덴티티를 짜고 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텐시브를 하는 게 플래닝 아키텍처라고 했죠. 기획을 쌓아 올리는 방식. 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이건 뭐라고 했죠? 자, 내가 기획서를 쓰려고 해요. 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버릴까? 예, 창의 같은 거라고 했죠. 내가 한옥을 지으면 한옥이 될 테고요. 내가 유럽 스타일로 뾰족뾰족한 집을 지으면 그렇게 되고,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가 될 거고요. 2층짜리면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지으면 전원주택. 내 목적에 따라 제일 적합한 거대로 내가 크리에이티브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정보와 정보를 탄탄하게 묶으려면 논리, 기획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플래닝 플랫폼이 뭐에 대한지 봤고요. 우리가 믹싱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아이덴티티. 이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위 부분에 많이 봤죠. 그 다음 컴포지션. 그 다음에 인텐스. 자, 그래서 플래닝 아키텍처 개발 순서는 다음과 같이 5개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통해서 기획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기획서를 본격적으로 쓰는 건 프로덕션 개념이죠. 프리프로덕션은 쓰기 전에 해야 될 일. 포스트는 쓰고 나서 해야 될 일. 기획서도 예술처럼 써야 돼요. 자, 플랫폼.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획서를 써야 되는지. 플랫폼 모델. 자, 이걸 알아야지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드, 미션, 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믹싱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자, 골드를 쓰는 법, 그러니까 목적을 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목적이 아니죠. 아, 목적이구나. 네. 라이팅 노하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은 쭉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이렇게 쓰면 목적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네. 왜? 모호하니까. 목적이 모호하면 방법도 모호해지는 거고요. 결과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다. 목적이 분명해야 how to도 분명한 거고 결과도 분명해야 그래야만 차후 실행하는 것도 또 달라지는 거죠. 그쵸? 앞에 있는 기획이 잘 됐고 못했고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개선을 할 점이 나오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샘플을 봤고요. 이것도 샘플을 봤고 그다음 미션 라이팅 노하우에 대해 살펴봤고요. 미션 라이팅 노하우의 사례 이렇게 살펴봤고요. 포지션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정권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 누가 내 기획을 보고 결정을 할 것이냐. 이 사람은 어떻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업은 어떤 마인드를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숙지를 하고 기획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회사 생활도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출세를 해요. 사장님 그런 것도 모르면서 꼭 외골수로 가는 사람이 여러 피곤하게 군대도 있잖아요. 군대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래닝 세트를 하나 개발을 해서 쓰기 전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 전략을 좀 짜고 들어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또 그에 맞는 플래닝 시트를 짜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바로 7강으로 넘어가서 믹스. 믹스의 개념, 기획력과 창의력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 가지 것들을 들들들 볶는 거예요. 네? 아침에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텔레비, 그 해외 요리 탐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리를 찾아서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잖아요. 중국이 상해인가 어딘가 거기 가면은 여러분 아시죠? 중국 요리가 어떤 거 특징이 있는지. 그 마법의 쟁반, 마법의 철판인가? 무조건 볶아버리잖아요, 애들. 그죠? 무조건 볶아가 그냥 뭐 기름으로 쫙 구우면 다 요리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여러분의 기획력과 창의력으로 여러 가지를 무조건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하나의 맛, 또 하나의 요리, 또 하나의 생긴 거. 여러분 아침 방송 못 보니까 이제 저 혼자 얘기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리만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요. 네, 빛깔 내 가지고 요리책 보면은 요리만 찍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있다고요. 네. Planning Source Axis 해가지고 여러분 분야에 따라 다 엑시스는 달라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보면은 5개 정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 개념에서 광고, 홍보, 프로모션, 브랜드, 웹 이 정도 5개만 운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마케팅의 툴은 거의 다 다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제, 어떻게 다루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 때나 쓰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는 언제 해야 되고, 광고에서 중요한 게 뭐고, 타입은 어떤 게 있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광고 기획서의 예시를 살펴봤고요. 이건 왜 안 넘어가? 광고, 그래서 야후 이런 광고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홍보. 요새는 광고보다 홍보가 더 중요해요. 네. 홍보를 잘하는 사람이 뭐 아까 저 얘기했던 것처럼 보도자료 쓰고 위기 관리하고 관계 맺고 이런 홍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뒤에 뭘 알려드렸어요? MPR이라는 게 나왔다고 알려드렸죠. PR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마케팅이랑 더 믹싱이 된 개념을 알려드렸죠. MPR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 다루는 거죠. 광고는 돈만 있으면 광고해요. 그죠? 그러나 PR이 훨씬 더 고단수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PR 전문가들이 광고 전문가보다 좀 더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더 머리가 아파요. PR 하는 게. PPL 같은 개념도 알려드렸고, 마케팅 PR, 마케팅 플러스 PR에서 MPR이라는 게 나왔고요. PR 실행 프로그램의 케이스. 이거는 홍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국어책처럼 아는 타이레놀 케이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레놀이 어떻게 위기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만에 원상복귀 시켜놨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 하리 데이비슨 케이스도 제가 얘기해드렸죠. 자, 프로모션의 키워드, 언제, how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보통 프로모션 기획서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포맷이 더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보시면 되게 유사하지 않아요? 기획서 폼들이 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로 그 스트릿볼 챌린지 아디다스에서 한 것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쌍용건설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이제 홍보냐, 이게 광고냐, 이게 프로모션이냐, 그래서 다 합쳐진다라고 했죠. 자, 브랜드
언제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쉽게 아는 브랜드. 이게 어떻게 기업 브랜드만 있네요? 상품 브랜드도 있죠. 뭐, 폴로, 뭐, 나이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황 박사님인가? 그 생명공학 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개인 브랜드이자 우리나라로서는 국가 브랜드죠. 그 다음에, 김지성. 박지성. 김지성은 내가 아는 애구나. 박지성. 그 광고 중에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1위를 하면, 뭐라고 하더라? 나의 승리고, 세계에서 1위를 하면, 우리의 승리다. 카피 누가 쓴 거야? 정말 잘 쓰죠? 왜? 우리은행이 쓴 거야? 아, 우리은행이 아니라 우리금융모험. 네, 그런 거일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다 브랜드래요. 여러분, 브랜드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도 있죠. 우리나라에 5천만 개 기업이 있다라는 것처럼. 네. 루슨 테크놀로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주 유명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케이스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알려드렸죠. 애플, 뭐 IBM 이런 브랜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루슨 테크놀로지. 이게 브랜드 기획서 예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옛날에 그 보령에서도 아마 이런 PT 받으셨을 거예요. 수앤수인가 하실 때. 왜 수앤수며 뭐 수앤수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면 뭐 색은 어떠고 뭐 어떠고 뭐 어떠고 뭐 어떠고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이제 브랜드 기획서. 그래서 페덱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것들을 케이스로 이해를 하세요. 케이스로 암기를 하시고 그게 편해요. 말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은 이제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왜 바뀌었는지 왜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왜 페덱스로 갑자기 바꿨는지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페덱스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호남정유. 브랜드가 바뀌는 경우에는 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호남정유는 인수합병으로 그죠? 칼텍스한테 인수당하면서 바뀐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케이스가 또 뭐가 있어요? 자동차 중에 GM대우가 있죠. 그죠? GM대우도 브랜드가 바뀌었죠. 인수되면서. 자, 이번에 또 바뀌었죠? GS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의 큰 정보의 신호라고. 자, 이런 것처럼 케이스를 하거나 내가 사례를 써먹고자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 값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사례를 쓰는 건 약간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 누군가 PT를 받고 기획서를 받고 그래서 얼마만큼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대요. 이러면 프로가 아니죠. 전문성이 많이 안 느껴지죠.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웹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웹 기획서. 가지고 I1. 여러분 이 사례 기억나세요? I1 사례? I1 사례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수업 받는 것도 있지만 케이스를 많이 알아가는 것도 수업이에요. 나중에 기억나는 건 사례가 많이 기억나요. 말할 때도. 이거는 무슨 케이스?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이거 터지는 거였어요. 로터리 터지는 사이트였다고 했잖아요. 500억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기사 나는 거고 TV에 나오는 거고요. 50만 원 주는 것도 터지는 거라고 했죠. 얘네들은 생각을 바꿨잖아요. 얘네 사이트에 I1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 한번 저녁에 I1 사이트 가면은 얘네는 매일 터져요. 거의 200억 터지게 되면 다음에는 200억 아래는 신문 기사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250억 털어져. 요새 로또 그래가지고 좀 시큰둥 하잖아요. 옛날에 막 30억, 50억 할 때는 막
난리 법석을 피우더니, 그쵸? 왜냐면 사람의 쾌감이래. 사람의 느낌 같은 게 강도가 더 나아져야지 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전원일기 무슨 동네에서 50만원 터져도 로컬 신문은 쫙 뉴스가 난다고 했잖아요. 쟤네들은 그런 거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한국을 전체로 본 게 아니라 얘네들은 관계 정립을 그냥 마을과 동과 리로 한 거예요. 촌으로 보고. 그렇게 걔네들이 로컬 신문에서 다 터지면 그것도 홍보라는 거죠.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KBS에서 만해야 홍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성공한 케이스로 I1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보통 미국에서 5,000불 터졌다. 이런 거는 신문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얘네들 입장에서 누가 우리 여기에서 5,000불 누가 됐다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한테 붙죠. 뭐 사달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케이스는 얘네들은 이걸 할 때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초창기에 무슨 상황을 분석을 해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했구나. 이걸로 끝나면 사례가 그냥 겉가죽만 이렇게 겉표만 보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얘네들의 사례를 공부해 보고 싶으면 이 회사에 가서 히스토리를 가보면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서 얘네들이 왜 이런 전략을 했는지 그게 케이스 스터디에서 핵이에요. 키워드 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얘네들이 갑자기 어떤 전략을 써서 잘 됐다라는 게 아니라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케이스를 써먹어요. 자, 그래서 믹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의식으로 한번 이것도 살펴봤고요. 너무 빨리 갔나? 마케팅의 변화 1단계, 2단계, 3단계.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단발식, 산발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마케팅도 통합됐다라는 거예요. 자, IMC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것도 기억나시죠? 네. 이 사람 자체가 마스터, 네. 모든 거를 진두지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기획자라는 거죠. 오직 악기 혼자 안 다루잖아. 그죠? 그러면서 언제나 이게 기획자의 포지션 같은 거예요.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정명훈 씨 맞나요? 이렇게 난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는지. 정명훈 씨 맞죠? 네. 이분이 서울시립 거의 지휘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8.15 때 광화문 거기서 이거 했잖아요. 뭐 평화에 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침에 보니까 아침마당인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지휘자는 하루면 한대요. 네. 자기가 리포터한테 오늘 와가지고 제가 알려주면은 지휘자는 바로 지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휘는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그건 이제 이게 흉내만 내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앞에 가서 막 이러고 해도 연주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가 이제 하면 자기는 지휘를 그만두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진정으로 마스터죠. 네. 우리 기획할 사람들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팀원들 앞에서 그냥 상급자라는 타이틀 하나로 짝대기 하나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지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IMC 통합의 개념을 갖고 들어오면은 기획서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뭐 하나 찔끔 이게 아니라는 거야. 목표가 설정되면은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IMC 개념이 들어간 기획서를 좀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대학도 보고 MTB 케이스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애니콜 케이스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애니콜 MTB 근데 요새는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음이에요.
요새 통합적으로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거 다 통합적으로 하지. 통합적으로 안 하는 건 더 이상한 거예요, 요새. 자, 뉴비틀 같은 경우에도요. 통합의 개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넣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개념에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이 개념은 창의력 시간에도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개념에서 점점 넓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무엇이 아이덴티티냐? 이거 엊그저께, 아니야, 이거 8.15 때 했는데, 낮에. 또 봤어요. 더빙으로 보니까 또 재밌대. 자, 아이덴티티라면 뭐냐? 개성과 차별성.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수많은 기획서 중에 나의 기획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가 기획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고요. 기업에서도 중요한 거고요. 사람도 중요한 거고요. 브랜드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요새는 너무 많아요. 그죠? 미투도 많고 대체용품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거의 특징. 우리가 이거의 특징 또 살펴봤고요. 이렇게 뭐가 특징이 다른지 또 살펴봤고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기억나실 테고, 이 어떤 아줌마? 이것도 기억나시죠? 왜 이 차가 더 좁고 빠른지. 동영없이 안 왔죠, 이것 할 때. 보셨어요? 자, 포장의 반응. 이것도 기억나세요?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과연 내 기획서는 어디 폼에 있느냐가 이제 아이덴티티에서 물어보는 의 같은 거고 물음 같은 거예요. 자,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패키지와 플레이트 하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웠죠. 도시락 통과, 그 다음에 싸는 거.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거, 어떻게 보여줄 거에 대한 거. 아이덴티티는 심플.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심볼. 그 다음에 relevance. 단순해야 하는 게 이쁜 거고요. 그거에 따른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의미가 부여지려면 relevance, 연계성이 있어야겠죠. 아이덴티티 안에. 자, 이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게 통합으로 묶어서 알려드렸어요. 레스토랑 개념을 들면서 주방장과 지배인의 개념으로 설명을 쭉 드렸죠. 자, 이게 이제 임원보고용, 아이디어 회용, 기획 제안용, 서용 다 아이덴티티는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타이틀. 타이틀 개발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 3개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how to. 수동적인 단어보다 능동적인 단어. 당연한 거겠죠. 예. 케이스 같은 거 이렇게 쭉 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것도. 이 케이스도 한번 보셨죠? 그 다음에 이런 말.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손해와 위기를 강조하라. 서점에 가보면 다 있다라고 그랬죠. 자, 커버 페이지 만드는 법. 이제 how to에 대한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케이스 한번 봤고요. 뭐 이런 케이스도 한번 봤고요. 이 케이스도 봤죠? 이 케이스 못 봤지만 이런 것도 있고. 눈에 띄게 하고. 이거 내장 템플릿은 좀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소와 요소의 충돌을 막아라. 이게 지금 왜 요소와 요소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요. 컨셉스와 동일해야 되는 케이스. 하나, 둘, 셋. 이거면서 우리가 서울시도 한번 세워봤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타이틀과 대화하는. 글로벌이면 글로벌스러워야겠죠. 자, 트랜스포테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봤고요. 이 사이버 웹사이트 기획서.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지 않은 이미지는 쓰지 않는 거, 정직과 성실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력서에 대한 케이스도. 그 다음에 배경 쓰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거에 대해 쓰는 법도 한번 살펴봤죠. 마스터 쓰는 법, 샘플, 폰트, 결국 가독성과 명시성이에요. PT는 제 예술성보단 그게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 자, 컬러도 우리가 이제 사용법에 레드, 블루, 옐로우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봤고요. 오렌지, 그린, 그레이, 퍼플. 여러분이 이런 거는 뭐 색은 어떻게 뭐 해요?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로고를 한번 잘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브랜드나 이런 로고 색 쓰는 거 있죠? 그럼 걔네들이 왜 많고 많은 색 중에 그런 색을 썼을까? 그게 색 쓰는 법이에요. 언제나 응용된 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왜 됐을까를 생각하면 색으로 답을 먼저 알려주는 것보단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답은 잊혀지지도 않고. 이제 색하면 SK텔레콤의 빨간 아가씨가 너무 강렬하던데 나는. 주유소, SK텔레콤이 아니라 SK 주유소. 요새 광고 있잖아요. 따라다니는 아가씨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도 이제 폰트 쓰는 거 살펴봤고, 사각의 구성법.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한번 쭉 봤죠.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어떤 사람 보고 그래프 보고 이거 본다고 했죠. 신경 들 쓰는 것부터 본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런 케이스로 쓰는 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순서대로 보는지 사람들이. 이것도 이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자, 투메이크와 포메이크의 개념을 해서 이제 포메이크, 다이어그램, 도해죠. 다이어그램 쓰는 법.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다이어그램. 그래프도 다이어그램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오감 마케팅에 대한 다이어그램. 이게 우리도 이거 한번 이게 일반적인 그 행정 기획서라면 이거를 도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면서 한 번에 보이는. 제가 이것도 교재 안에 있을 거예요. 왜 차이가 뭔 차이인지 이거 두 개 딱 보면서 그 케이스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와요. 자, 이미지 톡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미지가 없는 기획서, 이미지가 있는 기획서의 차이. 우리가 이것도 한번 봤죠. 저번에 조경업 씨가 이미지 잘 쓰셨죠? 여러 가지. 네? 여백이 좀 없어서 그랬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 어디에서 많이 찾고, 경업 씨는 이미 아셔가지고, 저 보세요. 조경업 씨 케이스를 얘기 드리자면, 조경업 씨가 저번에 그랬죠. 제가, 거기를, 그 사이트를 어떻게 알았어요? 디자이너들이 많이 보던, 벌써 디자인 쪽이랑 하이브리딩이 한번 되니까 기획서가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하이브리딩을 우리가 비유할 때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다리를 보여드렸죠. 네. 모르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만약 그때 디자이너들이 잘 보는 사이트구나. 딱 끝나면은 그건 내게 아니게 돼요. 경험없이 그걸 알고 나서 기획서 쓰는 게 쉬워지죠. 훨씬 더 간편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걸 어디서 찾았을까? 안 알려주지. 또 안 알려줘요. 왜? 자기 노하우니까. 그거 빨리 찾는 법 알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거 왜냐면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어. 내가 원하는 거 쏙쏙쏙 찾아내는 거 그것도 스킬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케이스잖아요. 살아있는 케이스. 네? 자, 우리가 그것도 한번 봤고요. 바인딩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할 거예요. 필립스. 이게 허들레이스랑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에요. 필립스의 모토가 뭐라고 했죠? 슬로건이? 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요. 그 사이즈를 아느냐 모르느냐. 아주 작은 게 기획서가 훨씬 더 이게 살아 보이게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온갖 또 이미지 쓰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그 내장되어 있는 그거 있죠. 그 클립 아트 있죠. 그것만 냅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진짜 거기서 제일 만약에 그 형사 이거 돋보기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진짜. 그건 정말 자주 나오대. 또 나는 그거 쓰는 사람도 봤어요.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개 쓰는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면 개 나오는 거 있죠. 예, 오피스에서. 예, 그래가지고 걔 약간 뭐라고 하면은, 불 꺼내가지고 자기 끊고 막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그걸 갖고 쓰는 사람, 그것도 있어요. 클립아트에. 이해가 안 되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요. 아주 작은 차이가 좋은 기획서를 만들고, 아주 작은 이 의미가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해요. 내가 플랫폼을 아주 우습게 보고 기획서를 쓴 거하고 그거를 감안하고 쓴 거하고 기획서의 차이뿐이 아니라 결과의 차이도 나와요. 아주 작은 거를 미싱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목차 쓰는 거. 목차 쓰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목차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쓰던 페이지인데 이게 어렵다. 이제 이게 왜냐면 개념을 제대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목차 안 쓰고 그냥 내용을 갖다라는 거죠. 건축 짓는 거 봐도 뼈대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 건물은 뼈대만 봐도 알죠. 이 건물이 몇 층짜리가 될지, 아니면 이 건물이 곧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뼈대만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런 거죠. 인간도 뼈대만 보면,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 뼈대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CSI 이런 거 보세요. 어저께 난 텔레비만 봐. 난 어저께 CSI도 봤거든요. 이거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가 죽었어요. 네, 근데 얼굴에다가 실리콘 이러고 막 잔뜩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스캔을 몇 번 샥샥샥 해요. 그거 뼈가 나오더라고. 뼈가 나온 다음에 그 뼈에 보면 밀도 차이 있죠. 그걸 살을 싹 엎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 추적할 때 그렇게 해요. 결국 골격이에요. 골격이 어떻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동영상의 액션. 서점에 가서, 여러분 서점에 좀 가세요? 서점에 자주 가세요. 서점에 자주 가셔서 요새 나오는 책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게 트렌드 파악하는 게 되게 빨라요. 가끔씩 가면은 먹을 것도 안 주죠, 서점은. 먹을 것 주면 좋은데. 자, 잡지 하나 보는 것도 참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기억나시죠? 잡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도 이건 배웠어요, 디자이너한테. 제가 한참 기획서 쓸 때 저는 이렇게 논리하고 이걸 잘 쓰는데 왜 내 기획서는 안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배울 때. 그래가지고 물어본 게 편집 디자이너들한테 물어요. 귀찮게끔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가면서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이 입에서 나온 게 뭐냐? 잡지 하나 던져주더라고요. 이거 보고 공부해. 그때부터 보고 공부하니까 일단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은 디자인을 보고 좋은 편집 디자인을 보니까 내가 첫째 나오는 게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쓰고 나서 이게 아니올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획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보는 것도 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이제 기획서 쓰는 케이스를 하나 봤죠. 이 케이스로
이 케이스나 뭐 기획서 이런 스타일로 쓰는 거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잡지처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 기획서 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내용 30% 디자인 70%래요. 왜냐면 클라이언트한테 줄 거래요. 내용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대요. 근데 우리 회사 타이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뽀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좀 그래요, 많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요새 진짜로 디자인 하시는 분이 기획서를 좀 잘 쓰면 그 사람 참 좋을 거예요. 그냥 논하는 장사죠, 논하는 장사. 자, 이런 거. 근데 기획서에서는 엄청난 디자인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획서에서의 디자인은 깔끔히 디자인이에요.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자, 이제 이런 걸 봤고요. 우리가 5분 쉬고 마지막 강의를 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컴포지션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획서를 쓰는 건 아니죠. 아이덴티티부터는 이제 기획서를 쓰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컴포지션에서. 자, 컴포지션의 개념. 블락을 쌓아 올린다라고 했죠. 정보를 쌓아 올리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을 쌓아 올리는 거라고 했죠. 자, 플래닝 is 젠가. 앞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다트라는 개념을 갖고 왔죠. 네? 다트. 얘기 들었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을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로 보이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 중요한 건 이걸 하는 거죠. 결국 점이라는 거예요. 포인트.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포인트라고 하죠. 괜히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 포인트를 얘기하라는 건 하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국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자,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네. 플랫폼을 짜서 방향을 잡고 믹스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낸 다음에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그냥 기획서 쓸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전에 인포메이션을 찾아놨어야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찾아놓은 거를 가지고 필터를 해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필터 툴을 통해서 컨셉을 뽑아내서 컨셉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래닝 다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PDS, 즉 목차를 쓰자. 그래서 얘가 나오잖아요. 무서운 여자애가. 아니잖아요. 목차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목차가 어려운 거예요. 목차 잡기가. 자, 그래서 이제 목차 잡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회에서 맨 위로 올라가야만 다 보인다고요. 네. 자,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쓸지 네. 결론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매출액을 높인다. 근데 어떤 식으로 높일지는 사장님이 직원들은 보통 여기 안에서 사장님만 이 정도에서 보는 거죠. 네. 전 직원들을 다 커버링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목차라는 거죠.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를 목차 잡는 거예요. 또 다른 개념을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목차와 잡으면 칠하는 건 금방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필과 지우개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쓰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어떤 여자랑 데이트 하고 싶냐. 그래서 한번 대리님이 이 여자랑 데이트하고 서 대리님 이 여자랑 데이트한다고 해가지고 놀랬죠. 자, 왜 이 여자냐? 말씀드렸죠. 미인처럼, 미인의 몸매처럼. Why? 이 구조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PDS complete. 자, 그래서 기획서를 보면은 잘 비율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 3, 5 구조로 10장이면 2장, 3장, 5장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컨셉을 잡고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세부 전략, 그 다음에 뭐 운영 전략, 이렇게 뽑아내는 게 하나의 통키 기획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애 편지 쓰듯이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없이 어떻게 연애 편지를 써요. 그죠? 여러분, 기획서 잘 쓰는 뭐 법이런 책 보면은 이 말은 맨날 나와요. 연애 편지 쓰라고. 참고로 연애 편지 써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써보겠어요? 뭐가 있었을지. 이 여자를 생각해. 남자분들은 유리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이 여자를 하면 레즈비언니스트하고. 자, 그래서 이제 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차에 대한 룰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다른 모델은 피라미드, 귀납적, 연역적.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던 방법이죠. 이게 결국 합쳐진 게 목차식으로 기획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목차를 써서 이제 기획서를 쓰는 8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말씀드렸죠. 이게 크면은 뭐고, 이게 크면 뭐고, 허리가 크면은 뭐고. 자, 이게 크면 뭐예요? 용두삼이한 기획서라고 했죠. 앞에서 막 어마어마한 얘기 할 것 같은데, 별로 시급지 않게 끝나버리고요. 가운데가 허리 라인이 굵은 케이스가 제일 많이 보이는 케이스예요, 기획서에서. 왜냐면 자신이 없거나 자기가 잘 몰라. 그러면은 포커스를 딱 못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통짜라는 거죠, 통짜. 볼륨 없는 거. 이렇게 이런 몸매. 볼륨이 없다라는 건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아래쪽만 크면은 또 뭐겠어요? 대충 앞에는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고 뒤에 그냥 머리 굴려서 쓴 거죠. 저거 벗겨다가 양만 늘려낸 케이스가 그런 기획서라고요. 그렇게 쓰면은 기획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류별로 광고 보면 광고 홍보는 이런 구조. 자, 디테일을 한 장 정도 보면은 이런 구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브랜드, 웹, 프로모션 이런 구조. 한 장, 여기서 또 한 장을 보면 서브 플래너는 이런 거. 프로모션 기획서는 진짜로 참말로 이 포맷이 정말 많아요. 결국 아이템이기 때문에 브랜드 기획서도 이런 스타일이죠. 뒷부분에는 자, 우리 브랜드 기획서도 시안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보셨잖아요. 뭐에서 컨셉 나와서 그 뒷부분에 쫙 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 기획서도 아마 브랜드 직접 PT 받아보셨어요? 수앤수 할 때? 받으셨죠? 결국 얘기해서 수앤수, 수앤미, 갖고 와서 하나씩 설명해주고 고르라는 거죠. 결국 그런 케이스밖에 아니면은 절대 대행사 그쪽에서 하나만 갖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리스크를 갖고 가진 않아요. 적어도 3개거든. 하나만 갖고 왔다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자, 사이트, 그러니까 웹 기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웹에다가 담아야 된다. 우리 엘라스틴 보셨죠? 엘라스틴 뒷부분에는 사이트 개발법이에요. 쭉. 근데 그거는 엘라스틴은 정확히 웹사이트 기획서는 아니죠. 웹 프로모션 기획서였죠. 그래서 뒷부분 보면은 계속 엘라스틴 칼리지를 만들다 한다 이렇게 쭉 뒷부분이 붙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인텐스. 자, 컴포지션을 다음으로 인텐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죠. 인텐스 하는 거는 샤픈과 웨폰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샤픈은 4가지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런 플래닝 아키텍처 개념에서 인텐스를 통해서 더 샤픈하게, 더 명확하고 더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게 샤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개념은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획서 잘 쓴다더라. 이게 이제 샤픈의 개념이 많은 거죠.
샤픈의 개념에서 쭉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 웨픈의 개념에서 방법을 말씀드렸죠. 샤픈. 첫째, 기획의 3요소를 기억을 해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이유, 여기서 제일 미싱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현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재미없는 기획선. 창의성이에요. 베끼는 기획선이 이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약간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기획서 보면 이게 없어요. 현실성. 그냥 그거 뭐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냥 현실성은. 그래가지고 실무자들 기획서는 약간 좀 딱딱한 게 너무 많이 봐. 현실성은. 그런 게 이게 3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센턴스 룰. 제가 엊그저께 기획서 뭐 잘 쓰는 그런 책을 보니까 센턴스 룰에서만 뭐 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이건 별로 지섭지 않죠?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 번씩 봤죠? 왜 이런 센턴스 룰을 가져야 되는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목동처럼 써라. 계속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계속 해봤죠? 이렇게 구조가 정말 그런 건가. 그 다음 간이역. 간이역은 계속 정리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PT 할 때도 뭐 할 때도 이렇게 정리, 언제나 정리하는 페이지를 하나씩 두고 가는 거. 왜냐면 나만큼 따라오는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간이역, 쉬고 간다. 간지 사용하는 거. 간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OWEH1T. 왜, 뭘,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누가, 어디서, 얼마를 가지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 이 플랫폼은 뭐냐? 기획서는 흐름이라는 거 중요한 건. 쭉 어떻게. 플립북 효과가 나야 된다. 그래서 플립북을 만들 수 없으니까 파워포인트에 내장되어 있는 플립북을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쓰고 나서 아크텍처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게 맞으면 PT 해라. 그 의도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그 의도일까는 모르겠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랑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저도 기획서 쓸 때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제일 많이 봐요. 쓰고 이거 보고 쓰고 이거 보고 계속 쓰고 이거 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3시간 뒤 웨폰 스토리텔링 여러분 보셨죠? 스토리텔링은 엘라스틴이 스토리텔링을 좀 식으로 쓴 거죠. 이런 거 스토리텔링으로 쓰면은 기획서가 이렇게 딱 묶여져요. 한 스토리 라인에 딱 선상에 서버리니까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유도 사인. 이런 게 유도 사인 같은 경우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꼭 봐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깃발 꽂아 놓는 거죠. 넘버 2. 숫자로 말하는 거. 우리가 숫자로 말하는 케이스 여러분 보셨죠? 뭐 스타벅스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면 시장을 몇으로 계산을 해서 없는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인지 대충 넘버링으로 나오게 하는 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얼마 했을 경우 뭐 영화 같은 경우 쉬워요. 왜? 비슷한 영화, 그 시기의 영화, 그 당시 히트작이 몇 퍼센트 경우에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를 둬서 어느 정도 매출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대충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무조건 이제 물론 플러스 알파 오차범위라는 게 있겠지만 그거 없이 기획을 짜게 되면은 더 못 짜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카인스를 통해서 본 거죠. 어느 정도 얘네들이 하고 있는지 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얘 그대로 건수로 쳐본 거죠. 62, 42 뭐 하면은 어디에 뭐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다. 이것도 카인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것을 바로 기획서에 적용한 케이스예요. 유사 사례. 여러분 이거는 케이스로도 보셨죠? 유사 사례 댔다 써먹은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cjmall.com 이런 브랜드 기획사에서 이런 거 하는 건 이걸 보여줘야만 클라이언트나 상대방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유명한 케이스를 들어줘야만 리스크를 많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델링 SPM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단계 가려면 자기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고요. 위기관리.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셨죠? 위기관리를 어떻게 짜는지. 투자기획서나 아니면 신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위기관리를 많이 짜놓는 게 좋아요. 위기관리만 짜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위기관리만 짜는 프로젝트가 이 위기관리 짜는 프로젝트가 맥억이에요. 맥억. 이거 하나 만드는 데가. 그 다음에 요약문 만들기. 이렇게 복잡한 거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별점 뒤로 다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넣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웠는데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프리, 프로덕트, 포스트 개념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한 번씩 쭉 볼게요. 스텝 1에서 플랫폼, 목적, 사무소, 결과물이 뭔지 그 다음에 나오네 2. 목적, 방법, 주요 포인트, 결과물 세 번째 목적, 방법, 주요 포인트, 세부 방법. 여러분은 기억할 때 요리사 그리고 매니저, 지배인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고 강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을 해야죠. 컴포지션 8단계 인텐스 두 가지 방법. 이게 뭐죠? 이게 샤픈이죠. 이거는 웨폰의 개념이고. 자, 관리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눈높이를 올려라. 시야를 높이고 관점을 높이고 그러면 기획서뿐이 아니라 기획 마인드 다 좋아져요. 도회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구조화하는 연습. 구조화하는 연습은 또 다르게 말하면 그룹핑하는 연습이에요. 같은 것끼리 모으고 다른 것끼리 모으는 거. 그리고 얘는 그런 거 있죠. 컬러가 달라서 묶이기도 하고요. 형태가 달라서 묶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관점이에요. 기획자의 시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색깔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개념으로 다르게 묶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와버리니까요. 그런 게 이제 구조화하는 연습이에요. 그 다음 데드라인을 넣고 기획서를 쓰는 거. 사례 분석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거. 이쪽 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서관 킬러 하나 나왔다고. 그냥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바람이 있다면 다운로드해서 보느냐가 문제지. 일단은 받아놓고 보자는 건 뭐 어쩌겠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아세요. 일단 각 분야별로 케이스를 많이 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토론을 많이 해보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례를 본 거예요. 쭉.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는 우리가 우리가 2주 더 했죠? 그죠? 3회 더 했어요? 그래? 3회, 그러니까 주로 따지면 2주.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그 리뷰, 집에 가셔서 리뷰가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제가 사람들이랑 또 학습이 끝나면, 강의가 끝나면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잊어요. 많이 잊는가 하면 분명히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많이 잊는 게 솔직히 80% 돼. 20%가 잊지 않고 리뷰를 계속해요. 그 중에서 큰 건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한마디로 뭐 돈을 뭐 얼마만큼 뭐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사내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획 이 분야는 고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바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희석된다고요. 배운 것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3, 4개월 되면은 교재 보고도 멍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많은 비유하고 그런 걸 많이 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기억이 돼. 리마인드가 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이거를 좀 많이 보시고, 기획서 쓰는 법은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컴포지션 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대충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컴포지션 짜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컴포지션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플랫폼 짜는 거예요. 처음부터 플랫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잔머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컴포지션을 좀 제대로 짤 줄 알고 플랫폼을 짜면 이게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요. 시간이나 내 에너지나 이런 거를 다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계속 여러분이 쉬지 않고 리뷰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창의력 부분이에요. 창의력 부분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창의력 부분은 회사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의 시간에서 오면은 창의력이 살아나는데 회사로 들어가면은 다시 거기는 비가 한 10년 오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창의력을 줄 수는 없어요. 회사에서는 시스템화된 구조화에서 계속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해는, 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생산하는 거 꼭 텔레비 만들고 라디오 만드는 게 생산이 아니죠. 매일매일 업무하는 게 다 생산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 아시죠? 지로성 게임이라는 거. 그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뭐랄까, 내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40대, 50대 돼서 그때는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안 살아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도 퇴출된다라는 거죠. 무서운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머리가 이렇게 비옥할 수 있도록 계속 물을 줘야 돼. 괜히 했다가 거의 사하라 사막처럼 돼가지고 계속 물을 주고, 계속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으로.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 또 다른 방향 찾으려면 그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서 잘 쓰는 게 아니라 기획서 못 쓰는 거, 우리 회사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못 되게 하는 방법, 내가 지금 빨리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가장 돈을 빨리 많이 잃어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꼭 그게 답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머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어요. 말 그대로 좌뇌 우뇌, 좌뇌 우뇌, 우뇌 좌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고 자꾸 이성을 관장하는 게 어느 뇌라고 했죠? 좌뇌. 헷갈려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좌뇌만 많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창의력을 많이 쓰면 우뇌가 더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획서 하는 것도 쓰는 개념에서 좀 나은 게 그리는 개념이에요. 그리는 개념에서 좀 나은 게 쌓는 개념이에요. 정보를.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많이 아시고, 기획서 쓴다고 하니까 기획서 써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강의를 듣고 쭉 들으시면서 2달 동안 들으시면서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비유하면서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되면 어려운 개념을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쉽게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텔레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해요.
이게 많이 연습화되어 있다 보니까 싱크로나이즈 보면서 야 저거는 뭐 같아.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비유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는 워크숍 개념이죠. 공장이에요, 공장. 작업소. 네? 그런 개념을 많이 가져가시면은 아마 뭐 지금 뭐 민실장님이나 어떤 뭐 지금 당장 뭔가 하실 분이 있고 또 차후에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을 계속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내가 뭘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리뷰를 다 끝냈고 제가 수료증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5분만 쉬고 할게요.